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분위기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참가자들은 좀 크리스마스를 편하게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상승 동력이 유럽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럽이 어느덧 이제 독일 증시가 사상 최고치도 돌파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른바 이제 부시국가라고 불리우는 나라들마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뉴욕 증시의 어떤 이러한 좀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유럽에 이제 전이가 되는 듯한 흐름이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에도 좀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좀 다가갈수록 그래도 미니 산타랠리라도 있을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조금 매수를 불러일으키는데 역할을 좀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조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흥국 증시의 어떤 그 상대적인 디커플링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주식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가만히 보니까 개인 소비. 아무래도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그 소비 대국이죠. 아무래도 많은 전 세계의 모든 물품을 다 소비하는 어떤 그 소비 경제 대국입니다. 거의 뭐 경제 규모의 70% 이상이 소비라고 하죠. 그런 어떤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개인 소비 부분이 5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 아무래도 매수를 불러일으키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하나같이 경제 지표가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GDP뿐만이 아니라 뭐 주택과 관련된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소비 지표마저도 이렇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상승 이런 어떤 거에 대해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뚜렷한 경기 회복의 지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국이었다라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느냐 가만히 보니까 애플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이 아무래도 차이나 모바일과 그동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급계약 체결 이제는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속에서 앞으로 6%에 불과한 어떤 그 중국 내 점유율이 좀 확대가 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애플이 좀 많이 올랐다는 점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페이스북과 등과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SNS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가 애플과 이러한 SNS 종목에 힘입어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를 보였다는 점, 이런 것도 좀 이러한 점들도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또 한 가지 뚜렷한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US 스틸 그룹이라든지 이런 어떤 철강, 금속, 이른바 미국 내의 경기 민감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의 상승세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점들은 아무래도 뚜렷하게 이제 뭐 지표가 나타나다 보니까 상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특징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림을 보시면서 또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다면 어제 일본은 휴장이었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도 빨간색이었습니다. 중국도 0.2% 오름세를 보였고요. 우리나라도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좀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도 좀 상승률이 그래도 좀 저조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제한적인 상승이 좀 지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릭스도 좀 빨간색이었고 미스등시는 이제 혼조권으로 좀 마감이 되었고요. 유럽으로 넘어와서 유럽에서 이제 그리스 지수는 또다시 하락세가 나왔는데 대부분 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대부분 다 1% 가까운 또는 넘는 상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뉴욕 증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유럽 증시 주요국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독일, 영국, 프랑스입니다. 독일은 이미 돌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유로존은 아니지만요. 영국이란 나라도 거의 뭐 직전 고점 위치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월 초에 이른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에서 빠졌다가 그 빠지는 어떤 하락폭은 이미 다 메꿔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 우리나라 지수로 말하자면 2000포인트 위에 있다는 소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떤 미국의 경기 회복이 유럽으로 전이가 되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종목이었죠. 애플 컴퓨터 오늘 3.84%. 나스닥이 당연히 강세일 수밖에 없겠죠. 애플 컴퓨터 시가총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전 고점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글쎄요. 삼성전자의 어떤 그 반사 이익보다는 어떤 반사 피해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한번 잘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애플과
관련된 부품주들 그리고 중국 내의 어떤 그 부품주들, 스마트폰 부품주와 관련된 IT 부품주에 대해서는 애플의 어떤 상승세가 좀 힘입어서 같이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예.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좀 감상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요새 뭐 글로벌 증시 다 이맘때쯤이면 산타랠리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네. 우리 뭐 종교를 떠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산타 할아버지는 꼭 온다라는 믿음이 상당히 강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왔다 갔다는 흔적이만이라도 좀 엿보였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몇몇 종목은 그래도 산타랠리가 오고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네이버 예.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산타랠리 가 왔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이외에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 아직까지도 저가에서 좀 허덕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 들지는 않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매매 거래일수가 지금 딱 4일 남았습니다. 예. 오늘까지. 그래서 오늘하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4일이 남았는데 4일 동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랠리는 아니더라도 뭐 아직까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그래도 좀 키 맞추기 형태의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기 하기에 충분한 어떤 그 흐름들이 어제 조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일단은 좀 외국인들이 선물 계약을 거의 5천 계약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선물이라는 것은 현물은 매수는 안 하지만 거의 핸들이라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향을 위로 잡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어떤 선물 계약에 5천 계약 외국인의 선물을 5천 계약 이상 5천 계약 가깝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일단은 좀 긍정적인 어떤 수급으로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나쁜 것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오늘 조기폐장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영향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의 어떤 영향이 물론 있겠지만 최근에 단기 금리의 상승과 관련된 이런 이슈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뭐 더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좀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급이라든지 해외 증시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좀 악재로 부각될 수 있는 됐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예. 연말로 갈수록 쇼커버링과 관련된 이야기, 쇼커버링이 가능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상 봤을 때 연말에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종목들이 꽤 많았었다. 그런 어떤 경험적인 측면 이런 것을 견주어 봤을 때 아주 상승 랠리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 형태 그리고 조금이나 반발 매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IT나 자동차 쪽도 물론 몰랐지만 그동안 소외받았던 건설, 금융, 그다음 어떤 보험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트로이카 3인방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올랐고 그리고 워낙에 또 많이 빠진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들, 게임주에서 좀 반등이 나갔고요. 그리고 건설주도 좀 반등이 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매수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연초로 대비해서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만한 어제 시장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어떤 생각을 좀 가져보시고 더 빠지기보다는 여기서 좀 하락을 좀 멈추고 반등이 좀 나가지 않을까. 해외 증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시장을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2,000포인트 뭐 간당 넘어설 수는 있겠죠. 근데 종가상 어떤 뭐 지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런지 이런 것도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쇼커버링 때 공매도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한번 쇼커버링이 들어온 다음에 또 큰 폭으로 올라갈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아주 지나치게 많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낙폭과대 종목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어제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가장 핫 이슈 종목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신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이 그동안 얼마만큼 빠졌냐면 아주 뭐 무참하게 아주 뒷밟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건설주에다가 또 낙폭과대 종목이었다가 수거 악화 종목이었다가 그리고 뭐 공매도 종목이었다. 여러 가지 다 겹쳐있군요. 그냥 악재가 다 예. 갖다 붙이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예. 어제 반등이 5%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런지 어제는 제가 두산인프라코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그런 악재가 아주 겹겹이 쌓여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갈 수 있을런지 굳이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종목이 만약에 반등이 나간다면 시장은 그런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시장의 지표로서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으로 좀 끝맺음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수급들 보면요, 확실히 대형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코스닥 지금 중소형 지금 어제 뭐 거래대금도 1조 아래 뚝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마디 짧게
붙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봤을 예. 때는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좀 하방 경직,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흐름, 차트상으로 어떤 확인이 좀 됐다 싶으면은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8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글쎄요, 뭐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년 연초로 좀 일단은 기대를 해보고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